안녕하세요. 학교체육TV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우리 한 분을 모셔서 어떻게 이렇게 소방공무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4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응시하여 합격한 25살 임찬영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임성철 선생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좀 닮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을 체대를 진학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랑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자연스럽게 몸으로 하는 놀이를 즐겨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대에 대한 꿈을 가졌고 아버지의 학교에도 놀러 가면서 체육 선생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 체대를 진학했었습니다. 그 소방 공무원 시험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체대생들이 꽤 있어요? 들리는 바로는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었고 축구 선수를 했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이 공식적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존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돕고 조금은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습니다. 또한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메리트와 저의 삼촌이 소방관이었는데 소방관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보여주었고 소방관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걸 보고 저도 자연스럽게 소방관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소방관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체육교사에 대한 꿈이 강했었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전역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조금 진지한 저의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소방관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소방관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나는데 오늘 갑자기 차 안에서 그 남양주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빠 나 소방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때 처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좀 놀라기도 했고 한 번도 저도 소방관이란 직업을 우리 둘째 아들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그 소방관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꾸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참 꿈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쥐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찾고 또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나요? 일단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1차 필기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달의 준비 기간이 있고 체력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달 후에 최종 면접까지 있습니다. 필기는 몇 점 만점이에요? 필기는 총 2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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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5문제로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본인은 이번에 몇 점 받았어요? 저는 소방학개론에서 92점, 소방관계법규에서 96점, 행정법에서 92점으로 총점 280점을 맞았었습니다. 300점 만점에 네. 280점. 280점이면 꽤 높은 점수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점수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였어요? 점수로 봤을 때는 되게 높은 점수는 맞는데 올해 소방 시험이 많이 쉽게 나왔었습니다. 좀 쉬웠어요? 네. 문장도 되게 짧았고 조금은 쉽게 나와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은 280점이 저는 제 점수를 보고 굉장히 뿌듯하고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점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까놓고 보니까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점수였던 겁니다. 저랑 동점자인 점수대도 많았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필기는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였습니다. 간신히? 예,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만 더 틀렸어도 네, 한 문제만 털렸으면은 아예 그냥 이 촬영이 없었던 체력, 거죠. 면접 네. 이거는
뭐 못 보고 그냥 아예 그냥 그렇죠. 1차에서 네. 떨어지는 상황도 될 수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럼 요번에가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였죠? 네, 저는 작년에 23년도 소방에 도전하였지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아, 많이 네. 첫 번째는 좀 많이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네. 실제 결과를 보니까 네. 부족함이 좀 느껴졌다. 네. 사실 1년차 때는 너무 아쉬웠지만 사실은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져서 아 그래요? 저에게도 많이 실망을 했던 그런 전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네. 아 그랬구나. 그러면 다시 재수를 하면서 그 필기를 어떻게 준비했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1년을 준비했었습니다. 1년을 되게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조금은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1년 내내 하루에 9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9시간 혹은 그 이상의 공부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막판에 조금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6개월 6개월? 네, 올해 필기는 정확히 제가 9월에 시작을 하여 9월 1일부터 독서실을 딱 시작하여 올해 3월 30일에 있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계속 오랜 시간을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좀 변화를 주었군요. 네. 그러면 그 1차 필기를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점수가 많이 좀 올라간 거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좀 오르는 것 같다. 그렇게 뭐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느낀 바도 있고 제가 정말 공부를 학창 시절에도 크게 하지 열심히 네, 열심히 하지 않았던 네. 학생으로서 정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진짜 공부하는 법도 잘 몰랐고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모를 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떨어지고 정말 많은 공부 팁 영상을 보고 합격 수기를 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은 잘할 수 있냐 이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저의 데이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필기에 대한 설명 좀 이제 한번 해볼까요? 뭐 가져오신 네.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오진 않았고 저는 뭐예요, 노트예요, 노트? 저에게 필살기 노트가 두 개가 아, 있었습니다. 필살기 노트.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이 두 가지 노트가 있는데요. 먼저 소방 학개론부터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소방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범위가 방대해요.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가끔 강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세요. 아 학원마다. 네, 학원의 그만큼 하나를 가지고 뻗어나가는 이 지식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느낀 거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기본을 제대로 다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심화 과정이 됐을 때도 생각이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기를 사실 좀 잘 못 따졌다. 올해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작년에 소방 학개론을 하나 틀렸었어요. 딱 96점을 맞았어서 자꾸 저도 모르게 자만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 이거 개론 올해도 이 정도면 공부하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시험 한 2달 전, 3개월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박살이 나는 거죠. 예. 기본에 충실하지도 않고 자만을 하다 보니까 공부는 똑바로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 이거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하여서 기본을 제대로 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소방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반에 개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공부해 보시면은 아마 더 감이 잘 오실 거예요. 그 기본에 대한 거를 되게 간단히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노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친구가 소방 공무원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나의 목적은 하나였다. 모르는 거를 없앨 거고
정말 모르는 게 있다면 시험 당일날 1시간 안에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일 거다. 그래서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제가 모르는 거를 줄여버리겠다. 그러면 모르는 걸 어떻게 줄이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 계속 봐. 모르면 알 때까지 봐. 자주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추천해준 이 공책 비법. 그러니까 저는 이 오답노트 공부법을 올해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떤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거, 이거를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서 모르는 거를 내가 최대한 없애겠다. 틀렸던 거를 다신 틀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빼곡하게 제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책의 장점이 교과서를 한번 회독을 하려면은 하루는 안 돼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공책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지하철 다니면서 아, 나 이거 틀렸었지. 근데 이거 왜 틀렸었지? 아, 이런 걸 틀렸네. 보면서 한 번 더 회독되고 한 번 더 리마인드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무의식적으로도 나올 수 있게끔 눈에 자꾸 바르는 거예요. 눈에 계속 봐서 모르는 거를 내 강점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필기 과목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죠? 네, 저는 저에게 어떻게 합격했냐고 물은다면 저에겐 가장 큰 무기는 저는 이 공책 공부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걸 최대한 줄여놨고, 이거는 그냥 뭐 선택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모의고사 보면서 틀린 문제를 있잖아요. 다 오려서 붙였네요. 네, 오려서 문제를 그대로 붙였어요. 근데 답은 체크 안 하고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끔, 이거는 여기가 인풋이라면 여기로 습득한다면 여기서는 아웃풋을 하는 그런 공부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만의 노트, 공책을 만들어서 네. 좀 회독의 속도와 좀 네. 높이는 것. 네네네. 그래서 반복을 좀 많이 했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자꾸 줄여가는 거죠. 네네네. 몰랐던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네. 처음에 생소했던 단어나 생소했던 정보, 지식들도 자주 보다 보면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봤을 때 이게 외계어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내용들이 친해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저 나름대로 해석이 되고 나름대로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런 공부를 안 해봐서 저에게는 좀 되게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그럼 뭐 우리 필기에 관해서 뭐 이건 또 뭐 옆에 좀 큰 거. 네. 이거는 행정법. 행정법. 네. 이거는 조심스럽게 저는 행정법은 무조건 이 책이 바이블이다라고 솔직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은 유명해요. 네, 이 업계에서는 이 행정법인데 이거를 안 보는 사람은 많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제 주변에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냐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공부하고 바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었고, 행정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약간 뭐 흔히 생각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게 행정법이라는 게 결국 판례예요. 판사가 혹은 뭐 검사가 뭐 이거 법을 보면서 뭐 재판을 하겠죠. 그냥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법 조문도 많고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판례를 저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알겠다. 판례를 보다 보면 되게 이게 무슨 판례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의아한 판례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대본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강사님이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약간 뭐 꽁트도 해주시고 되게 이해가 잘 되게끔 해줘요. 근데 까먹어요. 그때는 잘 이해가 되다가 또 까먹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판례가 있다면 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해서 다 썼어요. 말하는 핵심 뭐 이런 거 제 나름대로 딱 이렇게 책에 정리해서 어려운 개념이 있으면 이 판례를 이야기처럼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사님이 얘기해줬던 그런
스토리가 머리에 상상처럼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판례를 이런 식으로 익혔던 것 같아요. 뭐 또 추가적으로 더 필기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행정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강의를 듣다가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를. 저 최소 한 1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강의 있다면.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써놓지 않으면은 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들으면서 찾아봐야 돼가지고 찾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다가 그냥 조그만하게 뭐 책 위에다가 몇 분 몇 초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은 나중에 그 영상의 시간. 네, 그러셔도 되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 옆에다가 그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만 클릭하면은 딱 그 칸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사님의 강의를 좀 더 속전속결하게 자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저에겐 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자세한 얘기를 좀 많이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실기 여기서 좀 정리하고